2시간의 비행 끝에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유럽에서 가장 높은 더 시아드 빌딩이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전 관람차라고 합니다. 피커딜리 서커스 북쪽으로 뻗은 런던 최고의 명품 거리입니다. 영국 교회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화려한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서 영국 주요 인사들이 묻혀 있어 영국의 혼이 담긴 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837년) 빅토리아 여왕 이래 영국 왕실이 자존심을 지켜오고 있는 여왕의 공식 거주지입니다. 국기가 올려져 있으면 여왕이 계신 것이라고 합니다. 로제타에서 발견된 돌로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벽화를 딱 와, 우리 왕 진짜 끝내줘 믿고 왕. 대형 박물관은 런던 볼룸즈베리에 위치해 있으며 1753년에 개관하여 약 800만 점의 역사, 미술, 문화와 관련된 유물을 소장하고 있고 고대 세계관, 서구 세계관, 동양 세계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1500년을 사는 사람들이 영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해저열차 유로스타로 낭만의 도시 파리로 출발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1662년 태양왕 루이 14세가 절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시작한 공사로 무려 50년이나 계속되었으며 건축가와 화가, 조각가 등 많은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혹사당했다고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 뒤로 펼쳐진 광대한 정원은 루이 14세가 지극한 정성을 쏟아 만든 것으로 조형미의 극치를 이룹니다.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정원 안내라는 책자를 만들어 정원을 효과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코스를 그려두기도 했는데요. 궁전과 정원을 둘러보는데 대여섯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르브르 박물관은 35,000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1989년에 유리 패널로 만든 피라미드가 세워졌습니다. 등원관, 설리관, 미술리관 외 테마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식으로 먹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달팽이 요리 에스카르고와 레드 와인에 절인 소고기 요리 비프 부르기뇽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는데 소고기가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먹고 남은 달팽이 요리 소스에 빵을 찍어 먹으니 짠맛이 나면서도 맛있습니다. 샹젤리제를 비롯한 12개의 대로가 이곳 샤를 드걸 광장에서 시작되고 샹젤리제 거리 끝부분에 위치한 개선문은 1806년 나폴레옹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여 착공하였으나 정작 그는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백여 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입니다. 좌측에 1900년에 지어진 오르세 철도역이 지금은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년) 전에 지어진 가장 오래된 흰색 돌다리이고 뽕네프의 여인들 영화로도 유명한 다리입니다. 세느강은 밤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있듯이 17km 정도 시내를 관통하여 흐르는 이 센강은 낮에 보는 풍경보다는 밤이 더욱 화려합니다. (2019년 4월 16일) 화재로 첨탑과 첨탑지붕이 소실되었습니다. 세인강에서 바라본 콩코드 광장의 대전 관람차인데요. 배낭같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기가 더 여기는 코드 나가네.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 된 해에 건축가 귀스타프 에펠에 의해 파리 마르스 광장의 세계 박람회를 기념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높이 324m에 1, 2층은 계단으로 오르고 3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로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역하면 뭐예요? 궁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말로 헬링도 갖고 발음을 파리 여행을 마치고 파리 리옹역에서 떼제베 고속열차를 타고 스위스 로잔역으로 이동합니다. 약 3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스위스 로잔역에서 버스를 타고 약 2시간 정도 달려 알프스의 작은 마을 인터라켄에 도착하였습니다. 아이거, 미니, 융프라우 3개의 산을 중심으로 하는 알프스 고지대를 융프라우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인터라켄은 융프라우요로 오르는 관문이자 주변 지역으로 가는 여행의 거점 역할을 하는 호반 도시입니다. 인터라켄 동역은 베르너, 오버란드 지역의 산악마을과 전망대로 오르는 등산열차가 출발하는 곳입니다.
174m 고산 지역으로 스키를 타러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융프라우 유역으로 오르는 마지막 산악열차로 갈아탑니다. 아이거산과 미니산을 연결하는 터널로 아이거 클레처역에서 아이거 북벽으로 난 창을 통해서 빙하의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달리취 빙하 20m 아래에 위치해 있는 얼음 궁전은 1934년 두 산악 안내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해발 3,571m의 스핑크스 전망대가 산봉우리에 뾰족히 보입니다. 한국에 신라면도 파는데요. 라면 10,000원, 뜨거운 물 부어주는데 5,000원입니다. 고산 증상으로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스위스 산악지대의 주택들은 보수 작업을 할 때도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게 규제한다고 하네요. 스위스 관광 일정을 마치고 버스로 이태리로 향합니다. 베네치아는 영어 표기로는 베니스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수상도시이자 운하도시입니다. 형을 선고받은 죄인들이 이 다리를 건너면서 탄식하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곤돌라라고 나는 이렇게 막 타고 가는 건 줄 알았어. 이렇게 휙. 난 이렇게 꺾어진 거 TV 모습 보고 되게 잘생긴 젊은 베네치아에는 1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운하가 흐르는데요. 그중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운하를 대운하, 카날레 그랜드, 그보다 작은 운하를 카날레 카나레조라고 하고 아주 좁은 운하를 리오라고 합니다. Amico romano, non fa veto. No, no. Mica credo mio amico. Sei tipo spoiler. Ti aiuta? Ti aiuta? Ah, ti aiuta le manovre difficili. 곤돌라의 사공을 곤들리에라고 하는데요. 곤돌라 조종 능력, 영어, 문화, 역사 등의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표정들이 자부심이 넘치고 밝아서 좋았습니다. 산마르코 광장은 나폴레옹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고 극찬한 곳으로 수많은 비둘기떼가 날아다니고 모이를 파는 상인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네치아의 상징인데요. 828년 베네치아의 수호성인 마르코의 유치를 모시기 위해 창건되었으며 967년 화재로 유실된 후 1063년부터 10년에 걸쳐 보건공사를 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고 합니다. 베네치아 고딩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로 조형미가 빼어나고 드제궁이라고도 합니다.
미켈란젤로, 단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이 등의 고향 피렌체로 갑니다. 영어 지명은 플로렌스입니다. 천국의 문은 로렌 기베르티가 28년에 걸쳐 청동으로 만든 걸작으로 성서의 창세기를 담은 10개의 부조가 있습니다. 꽃의 성모 마리아 성당은 높이 106m의 거대한 동과 화려한 외관이 인상적인 피렌체의 상징으로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로 더욱 유명해진 성당입니다. 높이 84m의 거대한 고딕 양식의 종탑으로 1334년 당시에는 페인트와 같은 안료가 없어서 흰색과 녹색 대리석으로 외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시뉴리아 광장은 13세기로부터 14세기에 만들어진 광장으로 피렌체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으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등 많은 동상들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광장은 피렌체 최고의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두오모와 지오토의 종탑, 데키오다리 등 시가지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다른 차도 보이시죠? 여기 입구는요 한국도 많지 않고 다른 데도 없고. 조그만 한국식 맷돌도 있고. 일부러 끌어놨어요. 이중 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끌어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깨 머리가 나갔어요. 그냥 나가요? 찝찝하지? 샤워하시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로 와가지고 시간대별로 빛이 들어오는 집니다. 그래서 물을 하나도 안 펴는데 충분히 무력할 수 있는 그런 조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밑에는 꽃갈 모양, 위에는 장구에 가죽 벗겨놓은 것처럼 돼 있어요. 위에 곡물 넣고, 그리고 손잡이 끼고, 빠지지 않게 고정하고, 그리고 돌려요. 돌리면 이 사이로 곡물가루가 갈려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찢어가지고 한쪽에 나무 수도 파이프를 끌어오다가요, 위로 올라가기 전에 한 요 정도 길이를 원래 파이프에 넣고, 루이 아래 여자들 폼페이는 로마 시대 귀족들의 휴양 도시로 공중목욕탕, 원형극장, 율락가 등을 갖춘 쾌락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79년 8월 24일 폼페이 화산의 대폭발로 오랫동안 화산재에 묻혀 있다가
1748년 우연히 발견되어 현재 절반 정도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소렌토는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된 80km 길이 아름다운 해안 아말피 코스가 시작되는 곳이고 해안 절벽을 따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멋진 절경을 볼 수 있습니다. Il mare luccica e tira forte il vento su una vecchia terraccia davanti golfo di Sorrento. 하루송 노래가 시리즈. 카프리 섬은 길이 약 6km, 폭 3km의 작은 섬으로 두 개의 작은 마을 카프리와 아나카프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들 보세요. 완전 장난감 차.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카프리 섬은 고대 로마 시대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 황제의 별장도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L'astro d'argento placida è l'onda prospero è il vento venite alla gille barchetta mia Santa Lucia Santa Lucia venite alla gille barchetta mia Santa Lucia Santa Lucia 이곳 카프리 섬은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고 다이애나 비의 허니문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이국에서 보는 한국 식당 이름과 한글 메뉴판이 정겹네요. 성 베드로 광장 중앙에는 로마 황제 칼라콜라가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서 있으며 1656년 베르니니가 설계해 12년 만인 1667년 완공되었습니다. 이태리 미술이 보고인 성 베드로 성당은 4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초대 교황인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성당을 지은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1506년 브라멘테르부터 시작해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마데르노, 베르니니 등 당시 최고의 예술가들이 120년에 걸친 작업 끝에 1626년 완성되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을 관람하는 동안 어마어마한 크기의 높이와 500여 개의 기둥들 그리고 50개의 제단과 수교남을 자아내는 분위기로 촬영하는 내내 조심스러웠습니다. 베드로 성당이 인접한 교황궁 내에 위치한 바티칸 박물관은 미켈란젤로의 대작이는 시스티나 예배당,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의 회화작품이 있는 회화관, 조각을 모아놓은 피오 클레멘티노 미술관 등 예배당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통칭하여 바티칸 박물관이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1세기형 대리석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Each thread is tied to a needle. You use it once or twice as many times as you need. Then you stop. Then you take the next point of the same shape. 판테온은 그리스어 판테이온에서 유래한 말로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란 뜻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로마 신들에게 바치는 로마의 신전으로 서기 125년경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재건되어 가장 잘 보존된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1762년에) 완공된 트레비 분수는 분수 가운데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가 서 있고 양옆에 바다의 신 트리톤이 보좌하는 모습입니다. 베네치아 광장은 1871년 이탈리아 통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광장에는 이탈리아를 통일한 비트리오 에마누엘레 2세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로마의 하수구 기단으로 추정되는 진실의 입은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입에 손을 놓으면 잘린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산타 마리아인 코스메딘 성당이 있고 벽면에 있습니다. 그레고리 팩과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영화 로마의 슐러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유산인 로마는 땅만 파면 고대의 유물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2000년 이전에 지금의 아파트형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거 있어도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원론이 나오죠. 자, 방송 좀 내주시고 드리겠습니다. 날이면 살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시청. 아까 시청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위하고 아래하고 시대 같은 거. 네? 그래 보이죠? 밑에는 기원전 1세. 포로 로마노의 포로는 공공광장이라는 의미로 포럼이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한데요. 고대 로마의 중심지로서 로마 제국의 번영과 쇠퇴와 멸망까지 2500년 역사의 무대인 곳입니다. 서기 80년에 완공된 콜로세움은 80여 개의 출입구에 5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었다고 합니다.
팔라티나 언덕은 로마의 공회장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으며 공화정 시대에는 로마의 귀족들이 호화 주택지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의 흔적들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유럽 여행은 1995년 효력이 발생된 생겐 조약으로 처음 입국한 국가와 출국하는 국가에서 비자나 여권 그리고 세관 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일단 입국이 되면 6개월 이내 회원국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고 합니다.